자, 예산 제도론입니다. 품성계 관리 영성 참의조 그냥 쭉 다 넘어가시고 거기 이제 73페이지 그 표의 맨 밑에 그 참여 예산 있죠? 참여 예산 별표 됐죠? 됐습니다. 10년도 행시, 18년도 입법고시, 21년도 기술고시 등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참여 예산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재정개혁의 4대 과제는 너무 많이 봤죠. 그죠? 근데 거기 7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자, 재정성과관리는 올해부터 내용은 똑같은데 약간 형식이 바뀌었어요. 다시 재정성과관리는 성과평가와 성과목표관리제도라는 두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성과평가와 성과목표관리단. 그 다음에 재정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 책이 운다. 책운다. 그래서 책임관, 운영관, 담당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책임관, 운영관, 담당관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는 종류가 몇 개라고요? 크게 두 개. 성과목표관리제도하고 성과평가. 성과평가 안에는 다시 자율평가와 심층평가로 나눠져요. 그죠? 우리가 예전에 외웠던 자신목의 내용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내용 그대로인데 조금 형식이 좀 바뀌었어. 그죠? 자, 밑에 신성과주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제 예산 외 분야, 조직관리와 인사관리와 연계. 다시 50년대 성과주의는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으로 하려고 했고, 그러나 신성과주의는 어떤 예산 편성 방식에 집착하기보다는 예산이 성과와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조직관리와 인사관리, 연계 범위가 넓다. 밑줄 연계 범위가 넓다. 연계 범위가 넓다. 됐습니다. 요까지만 기억하시고 실제 시험은 요 밑에 한국의 재정 성과관리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알았죠?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07년 행시, 09년 행시, 2017년 행시. 2017년 행시는 자율평가만 따로 물어봤죠. 그죠? 자, 요 표만 외우면 됩니다. 됐죠? 99년, 2006년, 2021년. 그냥 흐르는 식으로 하면 이 연도를 기억하기 싫으면 이렇게 자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되어서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그죠? 그래서 맞죠? 2006년 모든 사업에 시행되고 있으며 2021년 이름이 뭐로 바뀌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로 바뀌었죠. 그죠? 여기 나와있네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우리나라의 성과관리는 이제 재무에서 성과관리는 크게 재정사업 성과관리는 두 개 뭐? 성과평가와 성과목표관리제도라는 두 개로 이름이 바뀌었죠. 원칙은 효율, 책임, 전문, 공정, 공개, 투명. 뭐 뻔한 얘기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관, 운영관, 담당관, 책, 운, 다. 그리고 성과관리 결과를 조직인사 보수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과평가는 자율평가. 부처가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평가하고 미국의 파트 제도와 유사합니다. 부시 정부입니다. 아버지 부시 정부 했던 거고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심층적으로 해. 알았죠?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우리 됐죠? 사전에 제출입니다. Y-1이라고 하시고 자율집행은 Y 성과보고서는 Y 플러스 1 미국의 GPRA와 유사합니다. 그죠? 됐습니다. 성과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자율집행한 다음 성과보고서를 사후에 제출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성과목표관리제도죠. 그죠? 성과목표관리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대학 모의사죠. 성과 기반 예산에서 성과 정보 기반. 다시 같은 말이 책무성에서 관리 자율성. 성과 기반 예산이라는 것은 보수와 관리하고 연계하겠다는 거 알았죠? 성과 정보 기반은 관리 자율성 개선. 인식전환 쓰시고 인식전환. 자정 노력.
됐죠? 인식 전환과 자정 노력을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성과 계획서를 제출해서 계획대로 달성하지 않았으면 페널티를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성과 정보를 산출해서 스스로 관리의 자율성을 개선해 나가는 제도로 간다는 거죠. 알았죠?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냥 모르다 무조건 다시. 최근 성과 관리 제도의 변화의 트렌드는 뭐라고요? 성과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성과 기반 예산에서 정보를 산출해서 스스로 개선해 나가겠다. 성과 정보 기반 예산으로 바뀌고 있고요. 책무성 확보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안 되잖아. 봐봐요. 우리나라 아까 위에 있잖아요. 거기 주요 내용에서 동그란 5번. 조직 예산 인사 보수와 연계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흔히 하는 공서달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선정하겠어요? 성과 정보가 깔끔하고 잘 나오는 거 하겠죠. 왜? 내 보수와 내 인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책무성, 보수 인사와 연계되지 않고 관리의 자율성을 개선하는 쪽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근데 오바마 지프라 모더나이드 액트가 통과됐는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책임관, 운영관, 담당관을 뒀잖아요. 그죠? 오바마 정부의 개혁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참여 예산. 무조건 A죠. 일단 요 사전, 사후, 소극, 적극 요 4가지 다 그려주시고 알았죠? 이 4개가 다 되면 다 좋겠죠. 그죠?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민소송제도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주민소송 옆에다가 국민소송 X 쓰시고 국민소송은 아직 미도입. 이게 가장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죠. 그죠? 주민참여예산제도보다는 밑에 국민참여예산제도 놓을 테니까 요거 별표 갑시다. 딱 요 정도만. 동그라미 1, 2, 3번으로 정돼요. 여러분들이 예산으로 시행하고 싶은 사업은 myBudget.go.kr이라는 데 가서 사업을 제안해. 알았죠? 모바일 방식을 하고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죠. 그죠? 그럼 이제 많이 제한된 사업을 가지고 국민들이 심사를 해야 되잖아. 그 단체 이름이 뭐라고요? 예산 국민참여단이거든요. 예국단입니다. 그럼 예국단이 국민들이 제안한 그 사업들을 통해서 이건 반영하고 반영하지 않고 결정하겠죠. 그래서 반영해서 동그라미 3번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죠? 예산 반영 옆에다가 하살표 해가지고 국회 제출 쓰세요. 국회 제출. 확정되는 거 아니야. 알았죠? 예산 심의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동그라미 1번. 사업 제안에 가보면 토론형과 제안형이라는 2가지 형식으로 운영되는데 그보다는 요 다음 게 더 중요합니다. 효과가 전국에 기속돼야 돼요. 예타 대상이 되면 안 돼. 알았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제한되는 사업 중에서 안 되는 사업이 뭐라고요? 1번은 바로 이해되잖아. 우리 동네 뒤에 수영장 만들어줘. 이런 거 주민참여예산제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정책 하나만 여성 안심주택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여성 안심주택. 좀 오래됐는데 2018년도에 국민참여예산제도에서 1등한 사업이 바로 이거죠. 여성 안심주택이죠. 얘를 한번 적어주세요. 알았죠? 자, 이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뭐라고요? 효과가 전국에 속되고 예타 대상이 되면 예타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국민 제안한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예타의 대상이 안 되는 사업. 그럼 자, 동그라미 2번. 예국단은 어떻게 구성할까요? 무작위 추출과 대표성을 갖춘 2,000명. 처음에는 400명인가 200명이었는데 그죠? 2,000명. 그럼 이제 선발해서 재정교육을 시키고 분과별 회의를 거쳐서 우선순위 어떻게 정할까요? 일반 국민 설문조사와 예국단 투표를 통해서 예산서에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하나가 이제 노겠네. 그죠? 국민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를 좀 별도로 해볼 필요도 있겠죠. 그죠? 국민 참여형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됐습니다. 대표성이 있으면 여러분
일반 국민 설문조사와 예국단 투표 밑에다가 수기성 써보세요. 결국은 이제 충분한 수기가 있어야 되는데 수기성이 전제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뭐 핵심적 내용이죠. 그죠? 그럼 다시 그러면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자, 예산 집행에서 자, 이런 거죠. 국민참여예산제도 결정된 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제도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국민감사청구조. 있어요? 없어요? 좀 엄격하게 말하면 국가재정법에는 없다 그랬죠. 그보다 더 문제는 그래서 감사 청구를 했는데 불법 지출을 발견했단 말이죠. 소송으로 한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아까 했죠? 국민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다수결 논리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 담론이 되기 위해서는 대표성과 무슨 성? 수기성을 갖출 수 있어야 되고 사후적으로는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불법 지출에 대해서 국민들이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국민소송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재정 패러다임, 투입에서 성과로, 절차에서 결과, 유량에서 절량이 아니라 유량, 절량이죠. 유량 밑에다가 운영표라고 써보세요. 운영표, 재정 운영표가 유량이고 절량은 재정 상태표라고 그랬죠. 재정 상태표가 되겠습니다. 재정 상태표입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 디브레인. 우리가 AI 쓰시고 AI 데이터 기반의 재정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죠? 관리자,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 납세자 주권, 성인지에서 성인지예산제도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예산론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